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렇죠. 막 그러잖아요. 너 소시오패스를 어떻게 봤냐? 거의 그렇게까지 하시는 맞아요, 부모님도 맞아요. 실제로 내가 계세요. 이렇게 속이 좁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착한 엄마분들께서는 네.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닐까? 질투와 시기심을 음. 유독 불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많이 형성시켜. 너 몇 시부터 했어? 너 지금 5시인데 너 몇 시야 지금 도대체 시간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죠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엄마가 어디서 듣고 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이현주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상담 사례도 그동안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네. 많이 뵈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학생들도 네. 그렇고. 네, 그래서 많이 뵀죠. 정말 해주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심리 상담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선생님께서 그동안 이제 많은 학생들하고 부모님들을 보아 오시면서 네. 이게 공통적으로 많이 막 고민을 토로하시거나 하는 문제가 아무래도 네. 학습에 관련된 게 많으시겠죠? 네, 정말 뭐 압도적인 양을 차지하죠.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 아이가 뭐 유아든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네네. 그럼 거기서 한 10개 주제 중에 7, 8개는 뭐 학습에 대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주제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고통이나 네. 문제들에 대한 주제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좀 나아지면 네. 또 학습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또 중학교 때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전까지는 잘 갔던 애들이 갑자기 중학교 되면서 확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문제 행동이 막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가 막 안 했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게임을 엄청 한다든지 아니면 뭐 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굉장히 막 그 좀 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행동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사춘기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그것과 함께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업이 확 떨어져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아이가 되게 잘하고 있었잖아요. 초등학교까지 굉장히 잘했는데 네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쯤에 이 교과 과정의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때 아이들이 확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사실 회복하지 못하고 그 텐션을 계속 떨어지는 텐션을 계속 가지고 살면서 고등학교까지 올라가고 또 대학교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는 좀 멀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때 너무 우리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네. 이렇게 적절하게 상담 받아가지고 조금 네. 개선된 사례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내담자들의 그 후속 문제에 따라 다 다른데 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이라는 게 뭐 우울을 경감해주고 문제 행동을 좀 덜하게 하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은 곳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건 한 축이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성장이라고 하는 지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의 대인관계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삶에서의 어떤 유능감이나 효능감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올릴 수 있는지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아니 이 아이가 원래 그랬던 아이가 맞아? 할 정도로 장기적인 토대 안에서 아이가 많이 변화돼서 뭐 심리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직장이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확보한 그런 내담자들의 사례가 많이 있죠. 너무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으시다 보면은. 네. 아니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교육에서 또 화두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공감하는 어떤 그런 공감 육아에 네. 대해서도 많이 좀 어머님들이 좀 걱정하시거나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그러니까 네. 공감이라는 키워드와 더불어서 또 이렇게 지시.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거를 조금 부모님들께서 지혜롭게 아이들을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뭐 공감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자체가 굉장히 좀 경쟁적이고 또 효율적인 걸 많이 강조하고 또 굉장히 적응성을 강조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네네네. 그런 시스템의 매트릭스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예외로 계시겠죠. 네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빡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공감을 하려고 하면 그게 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오염되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겉은 공감인데 맞아요. 속은 굉장히 비공감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겉은 공감인데 네. 속은 굉장히 그루밍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겉은 공감인데 상대에 대한 굉장히 통제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통 보면 이런 용어가 좀 적당할 것 같은데 많이 쓰는 말 중에 선 넘는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도 뭐 많이 뭐 얘기가 되지만 네. 이제 가족 내에서 네.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을 할 때 네. 뭐 이럴 땐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네. 하지만 이제 워낙 이제 공감의 중요성도 많이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네. 이 아이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거는 정말 무례한 행동이 맞다. 이거는 네. 좀 수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라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좀 공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평범한 부모님들이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자신을 되게 존중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도를 넘어서 나를 존중하는 걸 넘어서 나만 존중해라. 나만 주목해라. 내가 최고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한테도 해가 되고 타인한테도 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조망수용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타인의 처지와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배우는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것도 학습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네. 그런 것도 학습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요즘 시대가 나 혼자 되게 잘나서 좀 하기가 힘든 사회잖아요. 네. 요즘은 협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미래융합연구원에서 네. 여러 AI 연구들 하는데 저는 AI를 전혀 몰라요. AI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연구자로 들어와 있냐면 이 기계가 어떤 대화 모델을 만들고 할 때 좀 더 감성적이고 공감적인 모델을 만드는 대화 모델 구축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 굉장히 기술자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디자인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뭐 기계공학을 하셨던 분도 네네. 계시고 뭐 빅데이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심리학 쪽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담 쪽에 있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야들이 막 같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업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오기도 한 것 같아요. 이미 왔죠, 네. 사실은. 그래서 뭐 지금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수능까지는 어떻게 보면 네. 나의 성실성, 나의 엘리트적인 부분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이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그냥 뭐 자격증 하나 따서 평생 먹고 산다 그런 개념보다는 타인과 협업하고 타인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죠. 소위 개별적인 독특성과 고유성도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거고요. 더 나아가서 허브처럼 사람과 협업을 만들고 호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는 네. 더 중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무조건 이렇게 받아주고 공감하는 그런 어떤 따뜻한 양육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제 아이가 뭔가 이제 무례한 행동을 한다거나 네.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훈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 있죠. 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이런 네. 것들이 공감, 반영 이런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공감적인 부분이 한 키워드고요. 사실 양육에는 네. 또 다른 키워드에서는 단호함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필요합니다. 이걸 요약하면 공감적인 거를 우리가 다정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좀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선을 잘 지킬 수 있게 하고 어디까지가 나의 부분이고 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고 타인을 어떻게 보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단호함이에요. 근데 이게 다정함과 단호함이라고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뭐 예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뭐 가정에서 많이 겪을 만한 어떤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네. 뭐 우리 아이가 그 이제 둘째 아이하고 굉장히 싸웠어요. 둘째 아이를 집에서 사실은 흔한 일이죠. 네, 굉장히. 뭐 싸웠다기보다는 혼자 이제 일방적으로 때린 거죠, 둘째 네. 아이를. 그럼 첫째 아이를 우리가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공감적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막 헤아려주고 그런 부모님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단호하게 막 맞아요. 그냥 거의 뭐 네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냐. 왜 그런 행동을 하냐. 그래서 몰아붙이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네. 너 그렇게 하면은 뭐 아무한테도 사랑 못 사랑도 못 받는다. 받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렇죠. 막 그러잖아요. 뭐, 너 소시오패스로 들어가냐. 뭐 거의 그렇게까지 하시는 맞아요, 부모님도 맞아요. 실제로 계세요. 그러실 것 같아. 예, 비난적인 부모님들은. 네,
근데 다정함과 단호함은 함께 갈 수 있어요. 균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를 먼저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네. 첫째 아이를 먼저 이제 본다고 한다면 독립된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둘만의 공간으로 가서 둘째 아이가 뭔가 이제 둘째를 내가 때리게 됐으면 뭔가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맥락. 그렇죠. 그게 다정함이에요. 네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됐는지를 공감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내 물건을 허락도 없이 다 가져가잖아. 항상 얘는 다 뺏어가 나한테. 네. 하고 있는 걸 저 뒤에서 또 뺏어갔다고. 맞아요. 막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대를 먼저 우리가 꺼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 이게 다정함이에요. 아, 현수야, 그럴 정도면 진짜 서운했겠다. 아니, 엄마 같았으면 되게 화가 났을 것 같아. 아니, 엄마도 내 물건 이렇게 뺏겨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 아니, 충분히 네 마음이 공감이 돼.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충분히 더 꺼낼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죠. 그 다정함의 플랫폼 속에서 네. 그 토대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충분히 그것을 다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단호함을 넣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그쵸. 타이밍이네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선 공감, 예, 후 그렇죠. 지적 뭐 이런 네. 거겠네요. 뭐 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이에게 있어서 어떤 경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설정, 예, 네. 후 설정. 네. 너가 화나는 마음이 충분히 엄마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때리는 건 나쁜 행동이야 라고 나지막하고 한마디를 하지만 눈을 쳐다보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 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너 아빠 닮았니, 네. 도대체 너 분노 조절 장애니 네가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이가 그쵸. 말을 들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거가 아이한테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정함을 충분히 토대를 형성해주고 네.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아이가 화나는 마음이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아이 잘못이 아니다. 그렇죠. 예, 화나는 거는 잘못이 아니다. 그렇죠. 네. 감정을 갖는 것은 뭐 잘못이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나 화났다고 해서 행동을 해서 누군가를 때렸거나 네. 욕을 하거나 이것은 잘못이죠. 그래서 충분히 화난 마음은 타당해주고 동생한테 뭔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선 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동생을 네, 네. 때렸다는 것은 어떻게 네. 보면 이 아이가 아이니까 그렇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또 분노가 생겼다고 해서 그걸 다 표출하는 것이 네, 네. 건강한 사실 인격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정함과 단호함을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현수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현수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반복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현수가 할 수 있는 대안의 행동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터전을 열어주는 것.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우, 되게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 훈육할 때 관련 참고할 내용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 넘는 아이, 뭐 이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되게 교수님께서 최근에 또 책을 내셨잖아요. 네. 그 책 제목이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법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네네. 사실 제가 그 책을 내고 나서 많은 분들이 네. 저한테 예. 아니 왜 이렇게 무른 사람이 다정한 사람이 이렇게 둥글둥글 하신데 평소에는. 네. 네. 왜 단호한 책을 내냐. 근데 저는요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다정한 면이 있고 제가 사실 무른 면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들을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사실 그 책은 좀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 가운데 착한 네. 아이 컴플렉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분들이 능력치가 높아도 뭔가 역경이 생기고 하면은 이게 뭔가 내 불성실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내 수 탓을 있는데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면 자기의 좋은 능력을 가지고 타인의 일에 봉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은 우리 위인들 중에 영웅들 중에 가려진 그림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아.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 뭐 징기스칸은 다 아시잖아요. 네네네. 징기스칸의 부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나폴레옹의 부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많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의 일을 해내느라 자기가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제 임상 가운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예민하게 굴고 뭐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적절하게 지킬 수 있는 단호함과 또 유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가지고 책을 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분들도 그런 그 경험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은 예,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코로나 때가 더 편했다. 서로 네. 이렇게 옆집 엄마와 멀리하고 나 혼자 이렇게 살 때가 오히려 더 편했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면서 네. 이게 엄마들 사회에서의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이제 다 인간관계인데 네. 이게 옆집 엄마들의 어떤 이제 무례한 어떤 그런 언행에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옆집 엄마에게서 좀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노하우, 네. 심리적으로 네. 어떻게 방어막을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뭐 많이 알죠. 네네. 왜냐면은 저희 임상에 오셔서도 그 얘기를 하시니까 예. 너무 화딱지나고.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다들 네. 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 다른 사람과 충분히 공감을 이루는 법에 대해서는 잘 배우시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플러스적인 거는 늘리고 마이너스적인 건 최대한 안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사실 미움받기 위한 지름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만 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것만 아니, 하시면 그냥 됩니다. 지름길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랑하면 돼요. 아, 네, 자기 자랑. 자랑. 네, 네. 그냥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겉으로는 대단하네요, 훌륭하네요. 이거 한두 번이지. 몇 번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되게 짜증나요. 한두 번도 괜찮은데 계속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 예, 요즘에 뭐 나르시시스트 이런 얘기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되게 잘났는데 너는 좀 아니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나는 자랑하고 당신은 무시하고. 근데 사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의 죄의 대가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아, 미움을 많이 받게 되네요. 네, 상사여서 네네. 뭐 중요한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이 참고는 있는데 속으로는 되게 짜증나고 지금 열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자랑하는 게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또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또 우리 부모님 자랑, 뭐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큼 뭐 대단한 심지어 뭐 사람인지. 선행 자랑 뭐. 어유, 예. 그렇죠. 엄청나게 막 자랑하잖아요. 네네.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거든요. 다 안 좋아요. 근데 그렇구나. 그 중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또 자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자식 자랑입니다. 네네, 맞아요. 우리 자식 자랑을 막 하잖아요. 네. 그럼 상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 사람의 자식의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떠오르냐면 우리 자녀분이 떠올라요. 내 자식이 생각나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화가 나면서 내 자식은 전혀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심지어 막 화가 나고요. 또 위축감도 들고 할 말도 전혀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감정이 들면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착한 엄마분들께서는 네.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네. 왜 자꾸 시기 질투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 중에서는요. 질투와 시기심을 유독 불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많이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빤하게 야 이거 봐라,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상대방은 그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기 질투가 나죠. 예를 들어서 나는 막 샤넬에 막 가방도 샤넬이고 막 지갑도 샤넬이에요. 그러면서 막 자기 자랑을 해요. 막 네네. 하면서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나는 막 지갑을 꺼내고 있다가 지갑이 이게 상태가 안 좋은 지갑이란 말이에요. 그럼 막 나도 모르게 이거를 막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밑에서 숨기고 있는데 야, 너는 이건 무슨 지갑이야? 하면서 딱 가져가서 그걸 봐요. 이거는 알파치노네? 배우지만 사실은 이게 명품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알파치노, 알마니가 네,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나 스스로가 위축되는 마음이 들을 수 있고 그 토대 안에서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게 올라오죠. 그거는 잘못된 마음은 아니다. 잘못된 마음은 아니죠. 내가 유독 좀 어떤 면에서는 위축감도 들고 네. 또 질투심도 생기고 좀 시기심도 생긴다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앱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 좋은 것만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사실. 네, 뭐 예. 명문대학교에 맞아요. 나는 유학도 못 가, 나보다 공부도 훨씬 카페. 못한 애가 유학을 가가지고 유학도 힘든데 막 네, 또 네. 서핑하러 다니고 아, 나는 집에서 지금 엄청나게 그렇군요. 빡세 죽겠는데 네네네.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으면은 소위 나한테 계속 마이너스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렇구나.
제가 아까 자랑 중에 가장 하면 안 되는 자랑이 자식 자랑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 막 내가 듣고 있으면 막 자기 아이는 막 공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1등하고 막 뭐 상도 받고 막 난리 나는데 네. 얘 집에 들어오면 우리 애는 뭐 하고 있냐면 핸드폰 게임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정 제일 많죠. 그렇죠. 문 네. 닫고 들어오면 우리 애는 도대체 핸드폰 게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비폭력 대화 배우고 뭐 공감 많이 배우고 그래도 맞아요. 원래 이성은 가장 뒤에 옵니다. 감각이 먼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오고요. 그 다음에서야 이성이 차려져요. 맞아요.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감각에서 지금 혈압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이 벌개지는 거죠. 통제가 안 된다. 통제가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벌써 나가버려요. 너는 도대체 너 몇 시부터 했어? 너 지금 5시인데 너 몇 시야 지금 도대체 시간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죠 이제. 그러면 이게 아이가 막 엄마이 너무너무나 이제 화가 막 아니 엄마가 평소에는 화를 좀 한 70 정도로 냈는데 한 200 정도로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엄마가 어디서 듣고 오셨잖아요. 맞아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쏟아내면 아이가 되게 위축감이 들죠. 그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막 당하는 셈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 엄마 나 지금 1시간밖에 안 했어. 막 그렇게 해도 네. 엄마가 그게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막 그러고. 아니 이게 진짜 진실이 안다고 하더라도 네. 1시간이면 적냐. 너가 30분만 하기로 했냐, 하지 네. 않았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아이가 방에 혼자 들어가서 뭐 숙제하라고 하니까 이제 조용히 뭐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네. 고개 숙이고 그럼 살짝 이제 정신 차릴 때에 문 열어보면 우리 아이가 고개 숙이고 막 숙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또 애처로워요. 그렇죠. 안쓰럽고. 그때 네. 이제 비폭력 대화도 생각나고 그제서야. 유튜브로 봤던 뒤늦게, 예. 공감해야 된다. 맞아요. 그게 또 좋은 강의들이 그제서야 떠오르고. 네, 그때서야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조금 갈무리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 좀 그런 환경도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적절히 배치하는 것도 좀 바꿔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을 조금 설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더 네. 좋은 교육과 양육을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 네. 네, 네.